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5월 22일 한국도로공사 자체 시설물명칭위원회가 열린 경상북도 김천시를 방문했습니다. 백 시장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박건태 건설본부장과 면담을 하고 33번째 한강횡단 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명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도로공사 본사 정문 앞에서는 구리발전 추진 시민연대 등 구리시민 100여 명이 구리대교 명명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사단법인 구리시 자원봉사센터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우수봉사자 3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우수봉사자 싱싱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우수봉사자 싱싱투어는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백경현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나눠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우수봉사자 투어를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여름철 폭염 대비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방문하며 에어컨 등 냉방시설과 무더위 쉼터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동구동에서는 폭염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시간 확대 안내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김건영 동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경로당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5월 22일 5월 1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5월 3주차 주례 보고 결과 보고 8건, 조례안 1건으로 총 9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8호선 연장 개통 지연에 따른 대책 보고에 대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로 별내선 개통 예정 시기가 6월 말에서 8월로 지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는 별내선 운영 인력을 6월 말 개통 시기에 맞춰 채용했기에 사실상 재정적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들도 하루빨리 개통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개통 시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 남양주시와 협력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정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21일 구리 상담소에서 진로 진학과 연계한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장자초 학부모와 정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07년에 창단한 장자초 검도부는 2023년 경기도 검도대회 초등부 단체 우승, 2024년까지 전국 소년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 등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리시 관내 중고등학교에는 검도부 운영교가 없어 졸업과 동시에 진로를 포기하거나 검도부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등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카누 야구의 경우 구리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어 진학이 가능하므로 검도, 축구, 수영 등의 종목도 진학이 가능하도록 운동부 창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양특례시는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라 일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새내고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국토부는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 물량을 제시하며 1개에서 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추가 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선도지구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 예정구역 중에서 정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오는 6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양특례시는 25일 창릉천 강매 석교공원에서 개최되는 유채꽃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꽃 박람회 기간 동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이달 개최된 고양국제꽃 박람회 기간 동안 일산 호수공원 한울광장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안전수칙 관련 퀴즈 이벤트 참여를 통해 많은 방문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가 일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천 호를 선정했습니다. 이는 일기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6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최종 결정됩니다. 선도지구 선정은 주민 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등 일기 신도시별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도는 재정비 컨설팅 등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소통 강화, 특별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선도지구를 포함한 노후계획 도시에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다산중앙공원 너른뜰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의 야외 연주회인 너에게 보내는 듣는 편지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라이온킹 OST, 고향의 봄, 숲속을 걸어요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는데요.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합창과 연주가 절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야외 도심공원에서 열렸으며 500여 명의 주민들은 돗자리를 펴고 초여름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연주를 감상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적 안목을 넓히고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은 동구중학교의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대표 강사, 경기진학정보센터 대입상담교사,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대입상담교사를 역임하고 있는 마석고등학교 교사 이광수 선생님이 202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중점사항으로 체계적인 진로학업 설계지도,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 개설, 수강 신청, 학생 수업 및 평가 내실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구리 남양주 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자녀의 진로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이해도 향상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